오늘의 주제는 이제 MBTI를 활용한 진로, 또 성장, 청년기, 중년기 이후에 대한 이야기. 서로 다 처음 뵙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수강TV를 운영하고 있는 뇌과학 박사 설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5살이고 MBTI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네, 저는 42살이고요. MBTI에 좀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박사님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보게 돼서 저는 심리학 수업을 교수님한테 듣다가 이제 MBTI도 나름 요즘 트렌드가 되기도 했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선명님은 MBTI를 활용한 진로, 성장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싶다 하셨는데, 진로는 MBTI와 진로라고 책도 나오고 교육과정도 있고 그런데, 이 급변하는 사회 시대에서 MBTI로 진로를 매칭시킨다고 그게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공대생은 취직할 때가 많은데, 문과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NF가 거의 문과거든요? NF 나왔으니까 문과로 가. 그럼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NF이지만 너 이과 설계 배우는 거 어때? 설계. 전자, 전기 어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할 수만 있으면 가.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는. 최근에 다른 교회 수련회해가지고, 청년 수련회해가지고, 그 NF인데 코딩 하고 있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문과이긴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힘들지만 적응 잘하고 있다.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하고 왔는데, 저는 그냥 그 J 성향, P 성향 중에서 J는 이제 상근직, P는 프리랜서. 요 정도만 이제 권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상근직을 해본 적이 여태까지 합쳐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6개월씩 2번밖에 안 했는데, 다 이제 프리랜서로 하고, 이제 시간제 상담원이나 아니면 그 강사, 이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동안. P형에 맞게.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기 사무실에서 앉으면 자기 업무 도구들이 쫙 깔려 있고, 뭐 포스트잇이나 뭐 이런 거, 문구류가 쫙 깔려 있고, 어디 열어보면 뭐 여기 딱 뭐 클립 같은 거 들어있고, 이런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언젠가부터는. 그렇다고 상근직까지 적응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사무실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음,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렇긴 하지만 상근직을 적응할 수 있을 자신감도 없고, 해봤을 때 너무 힘들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 정도만 저는 그 권해줄 수 있을 것 같고, MBTI로 진로 상담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은 사실 자신이 별로 없고, 그, 홀랜드 검사라고 있어요. 네. 홀랜드 검사. 직업 홀랜드 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진로 탐색 검사. 음, 결과가 육각형으로 나오거든요. 음, RIASEC. 6개 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느 분야로 나갈 수 있냐. 우리나라에 직업이 18,000개가 있어요. 6개니까 한 3,000개씩 있거든요. 한 유형당. 평균적으로. 그래서 S유형 나왔다. 그 소셜형이니까 이제 MBTI로 치면 긍정형 사람들, 대인 관계를 잘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도와줌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직업들, 상담사, 복지사, 교사, 간호사, 성직자 이런 쪽이에요. 음, 그래서 3,000개 있는 직업 중에 30개 정도만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그 중에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0개 중에서 고를 때에는 이제 그 미래지향적으로 좋은지, 음, 그리고 이제 그 내 성향과 맞는지, 뭐 상근직이나 정규직 또는 프리랜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실내 활동인지 실외 활동인지 뭐 외근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 뭐 골라가지고 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30개를 심층적으로 알아볼 때는 뭘 알아보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한테 할 때는 대학 학과 어떤 학과 나와야 되는지 자격증이 필요한지 따기 쉬운지 그리고 하는 일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하는 일 소방관 그러면 불 끄는 걸 가장 많이 할 것 같지만 불 별로 안 끄거든요. 불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찰 도는 시간이 더 많다거나 다른 걸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 주 업무가 아니라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하는 그 일을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거 따져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망. 지금 뭐 그 노인 증가율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도 있고 뭐 IT 쪽, 이과 쪽, 뭐 자동화 쪽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망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냐를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봉 제일 중요하잖아요. 연봉. 이 월급이면 내가 만족하느냐. 승진율, 승진 난이도 뭐 이런 것들, 보너스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해서 이 5가지를 다 알아보는 30개의 직업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MBTI 검사 말고 폴란드 검사나 또 어세스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사는 스트롱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스트롱 검사. 스트롱 검사도 이론은 홀랜드라는 거 하는 사람이 만든 이 육각형 이론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결과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가 궁금하다고 했던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이제 진로나 성장과 관련해서 여기서 MBTI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 생각은 그 일단 어떤 특정 직업을 찍어주는 그런 차원을 얘기했던 건 아니었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만약에 INFJ라고 하더라도 이게 꼭 INFJ니까 나는 INF처럼 행동해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잘 사용하진 못하지만 2차 기능이나 뭐 열등 기능이나 이런 것도 나는 이런 게 단점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면 좀 균형을 맞출 수도 있고 뭐 이렇다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한다. 만약에 한 30대 후반 40대 정도 돼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20, 30대 때 생각하던 거하고는 또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꼭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냥 내 월급 얼마 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 그냥 계속 일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서 어,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때도 어, MBTI를 통해서 나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그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앞으로는 뭐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음, 이게 너무 폭넓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 같은 제가 좀 좁혀드릴게요. 음, 음, 궁금한 거는 MBTI를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그 진로가 궁금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쪽도 궁금하실까요? 스스로에 대한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거. 네, INFJ이시니까 일단 전 제일 중요한 지표가 NJ거든요. NJ. 네, NJ 성향은 전체적인 세계관을 내가 짜야 돼요. 음, 세계관이 제일 중요해요. 세계관이나 전체 큰 구획을 잡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런 것들. 그래서 음, 직장을 가신다 그러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가치,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체계 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 직장에 적응하기가 쉽거든요. 정말 추구하는 가치는 더 이제 형이 상학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음, 그걸 찾으셔야 돼요. NJ 성향이시면서 F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혹시나 내가 모시고 있는 대표가 부도덕하다거나 진실되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따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음, 부도덕, 뭐 사람을 무시하거나 뭐 강제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 착취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럼 못 버티시는 거예요, 본인이. 기업 정신도 좀 알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ENFJ이시면, 외향이시면은 스스로 업체를 꾸려나가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NJ 성향이 큰 구획을 잡는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NJ 성향이. 그리고 내향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꾸려가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으신 편이고. 저도 4Y템이 충분히 있고 잘 하는데 제가 IP잖아요. ISTP. IP인 사람들은 구획을 정하거나 꾸준히 추진하거나 잘 못해요. NJ도 아니고 SP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면 막 3000%막 가기 때문에 막 기능들을 막 붙였다가 필요 없으니까 다 띄었다가 왔다 갔다를 하고 맥락 없이 일관성 없이 뭔가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같이 하고 있는 INFJ 그 동갑내기 친구가 있는데 저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때 이렇게 하자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이 어떤 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는 자영업으로 시작해서 사업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쪽도 괜찮으실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이면 훨씬 더 보람차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일하는 자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작업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에 그 노인 사업, 노인 관련된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쪽이 유망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이 문 닫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뉴스 나왔는데 초등학교 임용고시 이번에 합격한 사람이 114명인데 한 명도 지금 배치가 안 됐대요.
음, 초등학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음, 저희 집 막내가 초등학교 이번에 입학했는데 이제 전교생 인원수를 얘기를 했어요. 1000명이 넘는데요. 근데 1학년 인원수는 100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음, 150명 그러면 곱하기 6 해도 1000명이 안 넘잖아요. 900밖에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6학년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점점 음, 점점 이제 인원수가 더 보니까 한 5년만 지나면은 이제 초등학교도 텅텅 빌 거고 음, 유치원 어린이집 지금 이제 타격 입는 것처럼 네, 음, 그렇게 될 거예요. 집들도 지금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유치원 잘 된다고 막 지어놓고 망하고 이런 집들도 많이 있어요. 음, 한때는 진짜 대기 대기 100번까지 뽑아놓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가 저희 주째도 유치원 했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못 다니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다 들어갈 수 있죠. 거의 다. 음, 그래서 네, 음, 제 가까운 친척 동생도 지금 20대 초반인데 이제 중반인데 요양보호사 어제 상담하면서 요양보호사 한번 생각해보라고 사회복지사가 있고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요양보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다 되고 나라에서 100만 원을 받고 요양보호사들한테는 90만 원을 준대요. 한 명 운영하면은 이제 10만 원씩 이익이 되는 거예요. 30명 운영하면 300만 원, 50명 운영하면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석사 제 후배 중에서 이거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진짜 한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사무실인데 월 700씩 벌더라고요. 그래서 막 잘 하셔가지고 이걸 엄청 큰 거 또 하셨어요. 네. 사회복지는 봉사하는 쪽인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로 돈을 벌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아무튼 큰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음, 저한테도 와이프 요양보호사 시킨 다음에 하나 차려줘, 내가 다 알려줄게 이러면서 저한테도 막 하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관심 갖고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르신분들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뇌파 측정이나 훈련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ENFJ예요, 참고로. ENF. 아, 네. 네, 그 진로에 대해서 인생 2막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홀랜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고 이거 무료 검사, 정시 검사가 있어요. 커리어넷이라고 있어요. 이제 아동용, 청소년용, 성인용 다 있거든요. 음, 커리어넷에서 무슨 검사에서 괄호치고 H라고 써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네, 홀랜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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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무슨 검사 H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검사 20분 정도 하시면 네, 네, 그 네, 유형이 네. 나오고 해석지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게시판에 올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빨리 답글이 나와요. 답글은 제가 읽어봤더니만 제가 상담할 때 쓰는 그 해석법이랑 다 똑같아요. 아니 이걸 무료로 해준다고? 나 망하겠네 이런 생각을 한때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음, 되게 좋은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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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 성장, 청년기, 중년 이후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국인 MBTI 통계 아, 요거 예전에 올려주신 적 있죠. 나이대별로 이제 달라지고 하는 것들. 네. 여기가 J이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J가 낮아요. J 성향이 집중력이거든요. 래퍼로 치면은 그 J 음, 성향이 분명한 사람들이 집중력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재성원님과 저는 P잖아요. 정보장치 P고 날짜가 임박해야지만 집중력이 생기는 거,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P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게 어린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뇌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지만 미성숙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뇌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력을 막 발휘할 수 있는 나이는 적어도 한 10살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16세가 처음 나오는 건데 낮아요. 30%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가 언제냐면 한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 때 크로스가 되어서 점점 점점 제2지표가 많아져요. P는 음,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점점 점점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P로 살면 조직에서 적응할 수가 없어요. 성과를 음, 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J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일할 때는 ISTJ처럼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긴장하고 있고 틀릴까 봐 일정을 달력에도 써놓고 그 휴대폰 캘린더에 적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올 건 날 음, 봐.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위에 거는 이제 남성이고 아래 거 여성이에요. 이 아래 거 여성인데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음, 아무래도 이제 이것을 어세스타라는 회사에서 이걸 분석을 했는데 남자가 더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자가 직장 생활을 더 많이 빈도상 통계상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음, 라고 조직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 제이 성향인 사람들이 조직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 행동이 예측이 되어야지만 서로 예측할 수 있는 그에서
던지고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일 끝내서 던졌을 때 그 사람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던질 수 있잖아요. 서로 개미 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도미노가 되니까. 그래서 조직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남성이 많기 때문에 제의가 더 많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 16세 때는 P였다가 이제 나이가 먹을 40대가 되면서 J로 바뀔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바뀔 수 있다. 네. 노력해서 바뀌려고 노력하는 가치를 줄 수는 있으나 바뀌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태어난 지 10개월 된 아기한테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쪽에 풍선을 빵 터트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쪽을 보면서 퍼진 쪽을 보면서 눈 깜빡깜빡 관찰을 하면 얘는 이 성향으로 자라요. 종단 연구해봤을 때. 근데 고개를 음,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공포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울면 이 아이는 I 성향으로 자라요. 종단 연구해봤을 때. 그러니까 음, 이거는 10개월 된 아이한테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풍선 올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 할 수 없고 생리적인 반응이거든요. 반사적인. 근데 반사적인 반응이 종단 연구해봤을 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음, 근데 중년기 이후로는 45세에서 50세 사이가 중년기 시작되는 나이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MBTI 원리 성향의 반대 그 지표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호르몬의 변화인지 오른손을 너무 많이 써서 헐거워지고 아파서 반대손을 쓰는 게 오히려 괜찮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중년기 이후의 변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갖고 있는데 이 책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공유를 중지해 볼게요. 잠깐만. 제가 책 팔러 온 건 아니지만 네, 성격 유형과 중년기 심리 이 책이 있어요. 어세사에서 출판된 책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 중년기 이후에 네, 중년기 이후에 원래 성향과 다른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다른 모습들을 추구하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S 성향이잖아요. 저는 그 약도를 잘 못 봐요.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를 상상하면서 걷는 거지 약도를 잘 못 봐요. 그리고 길치예요. 많이 다니던 곳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제 그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고 다 가봤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다 알게 되면 요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S처럼 하나하나 알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N을 나중에는 득 하게 되는 거죠. 음, 근데 그 내용이 이게 되는 거죠. 네. 어 완전히 자기 성향은 아닌 거잖아요. 그게 성향이 바뀌게 네네. 되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 반응성이기 때문에 제가 왜 세포라고 말씀드리냐면 제 박사 논문에서 뇌파를 가만히 있을 때 측정하기도 했지만 어떤 시각적인 걸 쫙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 여기 초 안에 이 300ms가 0.3초거든요. 0.3초 안에 반응이 올라오는 이 피크가 있어요. 피크가 유형마다 달라요. 음, 근데 0.3초 안에 반응하는 것은 의지가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이에요. 음, 이 반응이 있어서 유형마다 다르고 특히 S 성향이 높고 M 성향이 낮고 이런 것들도 있고 좌우의 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저는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반응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MBTI 네 가지 지표가 전부 다. 음, 제 논문에다가 이제 반응성을 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달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혹시 왼손잡이 계신가요? 왼손 오른손 쓸 수는 있어요. 네 오른손잡이인데 왼손 쓸 수 있는 거죠. 저도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젓가락질하는 연습을 한 3분 정도만 하면은 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깁스를 해버리면 왼손으로 쓰다 보면 한 달 쓰면 왼손도 괜찮게 쓸 수 있거든요. 네. 글씨까지는 어려워도 젓가락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것처럼 이제 저도 내향인데 외향처럼 강의를 많이 하고 이제 처음에는 1시간 하고서 내려와서 힘들었지만 지금 6시간 하고 내려와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눈 뜨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외향으로도 살 수가 있는 사람처럼 변하게 되고 점점 제 권위가 올라가거나 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무대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고 별로 힘들지도 않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내향형이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한 거죠. 음, 음, 그 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달리 더 편한 모습을 체크하는 게 MBTI거든요. 음, 그래서 청년기 때, 중년기 때 경험에 의해서 그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래도 편안한 기술은 따로 있다. 네, 그게 이제 클래식한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제가요? 네, 그, 제가 보험 영업을 했었다가 한 3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이제 군 네, 제대하고 나서 이제 바로 보험 영업하러 가가지고 한 3년 반 정도 했다가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아까 이 1, 2, 3차 열등기는 그거 설명하실 때 딱 그대로거든요. 이게 저의 상태를 이제 좀 위로해주고 뭐 이런 걸 좀 해야 이제 그런 상처들이 회복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어, 저도 모르게 이제 그걸 제 스스로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됐고 뭐 이런 제 스스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BTI도 예전에 이제 교육도 받기도 했지만 더 깊게 막 공부를 하게 되고 뭐 융의 책도 막 찾아서 보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게 살아왔던 것도 막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고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 성향상 이제 INFJ 성향상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면서 그런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인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고 이런 일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상담이나 자아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그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역할이나 서비스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궁금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이제 제 그 친구들이나 뭐 동생 이 정도 뻘에서 보면은 저랑 비슷한 상황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김미경 강사님이 그 마흔 수업이라는 책도 막 냈던데, 이제 40대 어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시기에 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누구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일에만 막 빠져 있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고,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때쯤이 되면은 20대 때나 아니면 사춘기 때나 뭐 그럴 때도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이제 한 40대 초반 정도, 30대 후반 정도 이 나이 정도 되면은 두 번째 사춘기가 오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도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런 걸 딱히 어딘가에서 이게 가르쳐 주거나 지도를 해주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근데 나한테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보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 책들도 막 보고 있는데 딱히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이런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로 걱정을 지금 하시고 계시군요. 진로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고, N이다 보니까 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철학적인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막, 고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이제 저희 와이프는 그,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까요? 현실로 좀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못 하실 거예요. 못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그 창조적인 답이 나와야지 현실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거든요. INFJ이신 분들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고민은 공유할 수 없는 고민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마음에서 이제 철학이 되어야지만 이제 현실로 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음, 음. 그냥 저는 이 대사를 외워서 하고 있지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ST이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하지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이제 글로 배우고 경험으로 알게 된 INFJ 분들은 마음속 고민, 마음속 개념의 정립, 신념과 사상의 정립 이게 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음, 되는 사람인데 배가 허해가지고 또는 허벅지에 깊은 어떤 그 송곳으로 찔려가지고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이런 묘사들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상 올리면 아내분께 이걸 보여주세요. ST이신 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념의 정립이 먼저 되어야지만 현실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게 나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10분 전에 시작해서 2시간 20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 뵙는데 이렇게 인생의 깊은 이야기들도 나눠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의미 있는 영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고, 네,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누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소원님, 아까 어떤 말? 아, 뇌파 검사 꼭 받아보고 싶다는 거죠. 아, 내파 검사요. 네, 내파 검사. 네, 시간 한번 꼭 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만나는 걸로 하고요. 네, 아, 영상은 지금도 여기서 하나요? 마치도록 와. 하겠습니다.